국방부 창설 이후 최초로 안전정책 컨트롤 타워가 마련된 데 이어 국방안전훈령이 제정 발령됐다는데 이게? 오, 국방안전관리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거군요. 두 분만 아시네요. 저만 쏙 빼놓고. 국방안전관리, 도대체 뭘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알기 쉽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분 어디 없으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 오늘은 국방안전훈령 제정 의의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실 분들 자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군수관리관 이복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은 전투준비다. 국방개혁 안전자문위원 오정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은 권리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 심우섭 부장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그 패널 분들 좀 제대로 모신 건지 일단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은 뭐 국방부 대표로 나오신 거고 우리 오 의원님 보니까 뭐 국방개혁안전자문위원이다. 아니 오늘 주제하고 연관이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예, 작년도부터 국방안전이 국방개혁 과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안전훈령을 제정할 때부터 제가 계속 자문을 했습니다. 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장님 정체가 좀 궁금합니다. 이 사고조사단이라고요? 네, 국방에도 군장병을 위한 안전이 있듯이 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안전 건강을 위하여 재해방 활동이 필요합니다. 저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재해방 활동은 기관이고요. 저는 현재 그곳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 오늘 국방 개그맨 또 국방 기자님 검증이 날카롭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궁금증 풀리셨죠? 아, 네. 본격적으로 논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전문가 인정합니다. 저는 아직입니다. 아직이요? 여러분들 지금 오. 아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딱 오프닝 들어가면서 느낌이 딱 왔어요. 오늘 내용이 어렵겠구나. 이렇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겠구나. 설명을 쉽게 가야 되는데 일단 돌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안전훈령 요 제정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알기 쉽게 딱 한마디로 해주셔야 됩니다. 딱 알기 쉽게. 자, 우리 위원님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방안전훈령은 기준이며 법입니다. 오. 신 부장님도 알기 쉽게 한마디로 부탁드립니다. 예, 국방안전훈령은 군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법이다, 규정이다, 지침이다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자, 그럼 우리 국장님이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군에서 그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나 절차나 규범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제도나 절차나 규범을 명확히 명시를 내서 작성한 문서가 곧 안전관리 훈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좌회전할 때 좌측 깜빡이 끼고 들어가고 빨간불에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오르물게 하면 큰일 나니까 사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이해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바로 잠깐만요. 아니 국방 안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금 안전사고 좀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뭐 사고가 발생하는 건지 일단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군대는 사회처럼 술을 막 먹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 사고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명령 체계로 딱딱 정확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게 군대인데 아니, 어떻게 국방 안전을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국방 개그맨과 같이 군의 사고가 적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위험물이나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 사망 사고를 기준으로 만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 명에 대한 사망률이 어느 정도 내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 만인율이 네. 약 0.4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약 0.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도 훨씬 적고요.
또 위험물을 취급하고 탄약 폭약 뭐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더더구나 이제 사실 사고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군에서 이 사고가 굉장히 큰 전투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혹시 이제 군 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면은 사기도 떨어지고요. 네. 또 부대 활동도 뭐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전투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 목표고 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방 안전 훈련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안전을 안 해온 게 아니고 네. 각 군별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고를 줄여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죠. 어떤 환경이 바뀌었는가 하면 세월호 이후에 국민들의 안전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또 복무 기간도 18개월 기준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줄어든 만큼 고강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기조 중에 한 가지가 안전 한국입니다. 이런 안전한 한국을 만드는데 우리 군이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국방 훈령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군복무 시절에 훈련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분위기 싸해지고 다음 훈련까지 이게 이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군 복무를 할 때 저희 부대는 아니지만 이 인접 부대에서 이 빈 드럼통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폭발을 한 적이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 또 군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안전관리의 중요성, 이 사회적,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요? 예, 우선 사고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아마 경제적 손실일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험에서 급여된 금액이 약 5.53조 원입니다. 네. 대단히 큰 금액이죠. 근데 이것을 직접비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적인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경제적 손실액에는 직접비 이외에도 피해 복구에 사용되는 비용, 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간접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발생된 경제적 손실 비용을 보면 약 27.6조 원이나 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예상 규모가 약 47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경제 규모액의 약 5.76%가 해당하는 금액이 산업재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네. 예, 대단히 큰 규모죠. 여기에다 산업재해로 인한 당사자, 어떤 그 관계자,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을 한다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중요성은 이런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병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방안전훈련 이게 뭔지 또 왜 만들었는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직접 설명하기 이전에요. 네. 우리 군의 지금 하고 있는 안전 관리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사고는 이제 크게 보면은 군기 사고와 안전 사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군기 사고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이제 일어나는 사고고요. 안전 사고라는 것은 의도치 않지만은 불안전한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과실, 이게 휴먼 에러라고 그러죠. 예. 사람이 과오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과오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사고가 안전 사고인데 이러한 안전 사고가 실제로 어떤 과오가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안전 사고 예방, 안전 사고 관리 예.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휴먼 에러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도를 만든 것이 안전관리 훈령이고요. 예. 이러한 이제 안전관리 훈령을 만들기 위해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작년 4월 달에 우리 안전관리 팀이 만들어지고 예. 또 안전관리 계획을 8월 달에는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안전관리 훈령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착착 진행을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목표를 2025년도까지는 약 50%를 줄이겠다. 네. 이걸 좀 야심찬 목표를 저희들이 설정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여기 뻥치시면 안 돼요. 5년 만에 50%를 감소한다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쉽지는 않죠. 네. 50%라는 건 대단한 목표이고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안전 훈령도 제정을 했고요. 또 이제 거기 후속되는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적극 추진한다면은 네. 충분히 달성한 가능한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방부는 하겠다면 또 하는 곳 아닙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계속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지 50%까지 예.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 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 훈령을 만드는 과정을 그냥 오늘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산업안전공단 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이 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안전사고가 19년도에는 약 50%까지 절감되는 이런 획기적인 이 성과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위험성 평가 제도라든가 이런 발달된 제도들을 우리 군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미군이나 이렇게 군에서도 군은 이제 또 사회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선진 제도들을 저희들이 도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노력을 했고요. 또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에서도 있고요. 그다음 학계에서도 있고요. 연구소 같은 데도 있고요. 이런 분들의 많은 자문을 받아서 네.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번에 국방안전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안전훈령 이게 우리 군이 최초로 만들었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준비를 꼼꼼하게 해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전문가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 좀 해주세요. 이번 국방안전훈령 제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체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981년도에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 이제 군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들려고 계속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국회에서.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이제 우리 국방부 내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국방부 내의 법이죠. 네. 이게 훈령. 이 훈령을 만드는데 치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훈령을 만들므로 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훈령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예산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법이 없으면 그런 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예하 부대와 연계해서 안전 업무를 보다 더 활성화해서 할 수가 있다. 그게 근거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데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부장님도. 예. 산업안전 분야에서 이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활동해야 할 것을 정해놓은 게 이제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근본 국방안전훈령이 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관한 거를 규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래서 국방이 안전훈령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실행이 된다면 군 안전관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장님, 국방안전훈령 이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요? 훈령 제정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걸까요? 예,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업무를 하려면은 그 업무 성격이 뭔지 또 그 업무의 범위가 어딘지 또 그 업무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훈령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전문적인 분야까지도 이렇게 확대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첫 번째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안전훈령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5개년 계획이 제대로 되는지를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부분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위험성 평가라든가 이제 또 안전관리 담당자를 운용한다든가 이런 선진 제도
또 우리 그 군의 특성, 미군들의 그 어떻게 발전시켜 온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선진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런 부분. 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본다면은 우리 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이렇게 발전되는 내용만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이런 내용들을 안전훈령에다 담았고요. 이런 이제 안전훈령에 이제 명시된 내용들을 사실은 이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책임이라든가 또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착실히 수행한다면은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 변화가 확 와닿습니다. 네. 아, 우리 기자님은 귀에 쏙쏙 박히나 봐요. 아, 예.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기자님 이 소리 안 들려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 국민들의 함성 안 들립니까? 저도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국방 개그맨만 들리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환청이 들려서. 아니, 국장님, 저처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쉽게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태 기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드럼통을 이렇게 절단하다가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보면 하나의 사고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어떤 나중에 사후 조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 드럼통을 사전에 네. 마개를 열고 속에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이상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왜 그냥 그렇게 했냐 하고 아마 상당히 문책성 질타를 당했을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시각이 그거라면 사실 드럼통을 어떤 작업대에 얹었을 때 요 속에 이물질이 있으면 무게가 뭐 초과돼서 경보음이 울려서 작업을 착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고를 준다면 네. 그런 사고가 안 났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안전훈령에서는 방금 얘기한 책임 규명하는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고 이런 주변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집을 짓는데 안전훈령은 그전에 뭐 우리 팀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들 토대를 마련한 어떻게 보면 주춧돌을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 국장님, 네.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네. 오늘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훈령 정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그래서요 계속해서 국방안전훈령 제정에 따른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문적 국방안전관리 영역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보충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군기사고, 안전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군기사고는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움으로써 이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사고와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안전사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 환경과 이런 것들을 조성함으로써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용납되는 실수에서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 그러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별도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적 오류로 인해서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이 사고를 주로 인명사고 위주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사고뿐만이 아니라 작은 사고가 큰 사고의 징조거든요. 네. 그래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부상이라든가 또 작은 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재물 사고 이런 것들까지도 사고로 관리를 함으로써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유형 분류도 앞에 이제 그 규범을 명확히 했다 그랬는데 큰 6개 대분류와 23개 소분류 이렇게 해서 분류를 이제 좀 정확히 따지고 또 사고도 뭐 사망 사고 뭐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5개의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런 사고들이 결국은 집계가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통계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 요즘 AI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도 그런 AI나 빅데이터 이런 분석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안전사고 위험과 등급이 체계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다양하게 분리할 정도로
우리 군의 사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까 그 국장님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그리고 그동안 군별로 규정이나 체계가 상이해서였는지 이 군 관련 안전 사고에 대한 이 데이터를 찾기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오 의원님, 군에서는 어떤 안전 사고들이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와 군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비교했을 때 특징이 어떻게 다를까요? 네. 군에서도 일어나는 사고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비슷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도 있죠. 뭐 작업하다가 손가락이 잘린다든지 압박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유형의 사고들이 거의 다 있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특징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군에서는 이제 전투 준비와 우리가 작전을 하다 보니까 또 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는 것이죠. 네. 아까 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이제 무기체계가 복잡화되어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무기체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한번 실수를 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군의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군은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비슷한 무기를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 부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K9 자주포 대대가 있다, A 대대가 있다. 그럼 또 옆에 B 대대가 있고 C 대대가 있고. 그래서 어떤 A 대대에서 K9을 정비를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다. 그러면 그게 B 대대나 C 대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예. 그래서 군의 안전사고의 특징은 동종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똑같은 사고가 다른 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높죠.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분석하면 그런 동종 유사 사고를 쉽게 예방할 수가 있는 예. 것이죠.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렇게 안전 훈령을 기반으로 해서요. 유형과 또 등급별로 사고를 분류한다면 사고를 정말 줄일 수 있는 건지 또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유형과 등급을 분류했다 해도 사고가 줄진 않을 것 같고요. 이번 국방안전훈련에서 6개 유형과 5개 등급으로 사고를 분류했는데요. 네. 사고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국방부나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 국방안전훈령이 제정이 되면서 작업 및 부대관리 사고까지 포함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보다 강범위한 군 안전관리가 적용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분류된 유형에 따라 사고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사고 통계를 통하여 과거의 날을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매번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매번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직도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통계를 관리함으로써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 대하여 과거 분석 자료도 검토하고 또 뭐 설계상 문제라든가 절차상 문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어떤 사고와 관련된 유형과 등급을 계속 분류하다 보면은 선제적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국장님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개선 사항인데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국방 안전 정책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국방안전훈령이 사실은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안전 분야에 뭐 군수 분야, 보건 분야, 뭐 시설 분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 간의 그 통합된 유기적인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국방안전정책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평가하고 또 완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이라는 것은 한 번 작성해 놔놓고 나서 이게 추진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매년 단위로 이걸 체진화시키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국방부 차관님이 주관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예. 거기에서
매년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고요. 또 그거보다 좀 작은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이제 제가 주관하는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진 사항을 점검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추진 동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담당자들을 기존에는 대부분 이제 겸임, 이제 군의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겸임으로 이렇게 하던 것을 네. 좀 더 강도 있게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들을 좀 더 확대하는 이런 노력을 앞으로 이제 병행해 나갈 것이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군의 그 안전 사고를 종합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되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왜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용어를 썼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우리 그 이제 국방안전정책 조정위원회가 신설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건지 그리고 저도 좀 지원이 가능한지 일단 궁금하고요. 국방안전정책 조정위원회 구성과 임무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이미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만들 예정입니까? 훈령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저 그래서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추진할 것이고요. 그 1회 추진위원회를 곧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국방차관이 위원장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논의 안건 성격에 따라서 그 분야의 이제 담당자들 특히 이제 국장급으로 네. 또 국실장급으로 이렇게 이제 위원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 그래서 국방 개그맨께서 자격을 획득한다면 되는데 그 자격을 획득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 획득해야 되는데. 예, 자격을 획득해 오신다면은 충분히 올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와서 진짜 전문가다운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군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서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리고 또 안전관리 담당관 이제 지정을 의무화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의문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렇게 국방의 어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조직이 없었던 건지. 아니 뭐라고요 이게? 아니 이게 좀 말이 됩니까?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수영장에도 안전 그 관리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에도 경찰차가 있고 국방 포커스에 또 이 국방 개그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군에 안전 요원이 없다. 이거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절대 아니고요. 네. 군에도 그 안전 담당자들이 있고요. 또 이제 예하 말단 부대로 내려가면은 전투 임무 위주로 모든 임무를 수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원 한 명이 사실은 과거에는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 못지않게 안전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네. 때문에 겸임해서 수행하던 임무를 안전에만 매진할 수 있는 이 담당자들을 점차 확대해 가지고 그 안전 요소들이 좀 더 세밀하게 체크되고 네. 예방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국장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방 안전관리 담당관에게 좀 더 책임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임무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각급 부대별로 아주 다양하게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큰 카테고리로 보면 한 3가지 부류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안전책임관인데요. 안전책임관은 각급 기관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조정 통제를 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전관리관인데요. 여기는 이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관리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담당관은 안전 정보를 아까 이제 생성되는 각종 정보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안전 교육으로 연결되고 예. 그러니까 어떤 유행의 사고가 생기면은 아까 우리 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접 부대에서 생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신속하게 또 그 정확한 팩트를 파악을 해서 예. 교육이 실시간으로 다 전파가 되고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안전 담당관이고요. 네. 이제 이런 그 안전 전문가를 사실은 전담 요원들을 사실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군 내에서 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은
사회에서 이제 안전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도도 높아지고 학문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을 우선 좀 선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군 내에서도 이제 활동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양성할 인원들에 대해서는 양성을 하고요. 네. 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도 새롭게 발전되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우리 군에서는 그걸 보수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수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예하 부대 간에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런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방 안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전관리 담당관 지정 의무화, 책임 있는 안전관리 추진.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아마 국방안전훈련을 제정을 하면서 이 안전 담당관 제도가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저희 어떤 조직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자꾸 벤치마킹해서 좀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조직 관리 체계와 이제 유사하게 군 조직을 이렇게 안전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런 조직 구성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행력이라고 봅니다. 실행력인데 그 안전담당관들이 최일선 부대에서 지금 현재 그 국방안전을 만들면서 뭐 위험성 평가라든가 안전점검 최일선에서 그걸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잘 수행하게 만들어 주려면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고 교육도 지원해 줘야 되고 인력도 지원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미 조직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으니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정말 제대로 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과 지원이 뒷받침되는 게 맞죠. 아, 예, 점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맞습니다. 우리 군에 거는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국장님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국방안전훈련 제정에 따른 세 번째 개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선진 국방 이제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여기 이제 단어가 선진이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국장님의 보충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선진 제도가 이제 안전 분야는 워낙 광범위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네.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군 특성에 잘 맞는 분야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려면요. 위험성 평가 아까 우리 신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분야를 군에 맞게끔 지금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고가 사실 자주 나는 곳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중증 관리 대상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을 어떻게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조사를 정확히 해야지 다음 후속하는 사고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체계를 전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그 과거에는 이제 군사 경찰이나 이런 뭐 군에 있는 자원들이 주로 임무를 수행했지만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또 민간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인재 풀을 구성해 가지고 네. 사고 성격에 따라서 그 전문가를 이제 모셔 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군과 같이 조사를 함으로써 이제 어떤 조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식별해서 조치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안전관리 정보 체계를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올해 이제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되고 나면은 안전관리 정보 체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안전관리 업무가 이제 디지털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각종 데이터들이 어떤 분류되고 또 등급이 나눠지고 이렇게 된 것들이 세부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 군 내부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발생하는 유사한 사고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데이터들도 이제 같이 연동을 시키고, 그다음 외국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획득을 해서 이렇게 하고, 특히 미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거 훈령을 만들면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상호 교류하자 하는 것을 저희들 서로 이제 협약도 이렇게 맺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디지털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네. 기대합니다. 또 그 안전관리 담당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훈련도 한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 안전관리 능력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건지 아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여기 위험한가 저기 위험한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까? 노려져 걸릴 것 같아요. 그 뭐 안전을 잘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 요인을 계속 뭐 찾아야 되는데 뭐 힘들지. 예, 힘들죠. 이 전문적인 지식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안전관리 담당관은 그야말로 안전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그런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수준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죠.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전을 모르는 교수가 안전을 가르치는 게 가장 위험하다. 그렇지. 그만큼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 네.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위험하지. 네. 그래서 앞서도 이제 우리 국장님도 계속 강조를 하셨지만 어떻게 이런 그 안전 담당관들의 수준을 올릴 것인가. 첫 번째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육도 그냥 교육이 아니라 외부에 아웃소싱을 시켜서 하는 어떤 전문 교육을 계속 시키고 또 그에 대해서 인정을 시키는 거죠. 그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담당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인정을 시키고 또 법정 의무 안전 교육이라 그래서 위험물을 취급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교육 체계가 일단 필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저는 장기 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년씩 보직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가지고는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또 그 부대 경험을 가지고 안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장기 보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장기 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3년 이상 정도의 그런 노하우를 쌓아야지 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전관리 담당관 교육, 그다음에 또 장기보직 이렇게 좋은 의견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국장님, 근데 국방 안전 훈령에는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사실 제도 규범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전체 흐름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우리 군은 사실은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이렇게 지식을 쌓아가는데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안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을 한다면은 사실 기초 토대가 갖춰진 상태로 이제 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안전 전담관으로 이렇게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네. 또 그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한 자리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군 내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충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 어떤 전투 현장이든 부대 현장에서 안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이런 그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돼야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군 내에서도 아까 사회에서 이렇게 영입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제 안전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또 교육 체계도 만들고요. 그 교육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주기적으로 이제 보수 교육을 통해서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우리 안전 훈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장님께 조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선진 안전관리 제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 그리고 안전 검사 및 뭐 점검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 도입됐을 때 또 어떤 기대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산업안전 분야 예를 들면 설명이 어려우실 것 같고 네. 국방부나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오발탄, 피탄, 불발탄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탄이 들어가니까 조금 위험성 있어 보이고 맞아. 또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사고라는 단어가 연상되는데. 예, 맞습니다. 아, 맞아요? 의도 오발탄이든 피탄이든 불발탄이든 비정상적인 일이고 의도하지 않은 네. 일이 발생한 겁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발탄이나 피탄은 사고가 발생돼서 더 이상 다른 사고로 발전할 일이 없습니다. 일례로 네. 이미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험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런 그 오발탄이나 피탄이 사고의 경우에는 관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조사를 실시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만 수립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불발탄이라고 하는 놈은 아직 위험이 남아있죠. 불발탄을 처리하다가 탄이 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즉 무슨 얘기냐면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을 찾아내서 개선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위험성 평가 절차를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작업을 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나 어떤 기계기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를 실시하고 네.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을 한 다음에 그 위험성이 우리가 허용 가능한 위험인지 판단한 후 만약에 허용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 기법은 이제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원자력 분야, 뭐 기타 다른 분야, 뭐 보건 분야, 건강 분야에서도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 군에서 이번에 이런 위험성 평가제도를 도입을 한다라면 군 안전관리에도 훨씬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안전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부장님 날카로운 질문 하나 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뭐 안전사고 조사 책의 발전 내용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 안전사고 조사, 이 CSI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뭐 지문 채취하고 DNA 감정 의뢰하는 등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뭐가 중요한지 짚어주시고요. 사고 조사는 부장님이시니까 뭐 전문 분야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시네요. 네. 사고 조사는 대부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 조사를 통한 처벌을 위한 조사 두 가지가 병행되게 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군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잘못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처벌을 위한 수사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이러한 처벌을 위한 수사나 어떤 그 사고 위한 수사가 아니라 사고의 심층 원인 분석을 통한 근본 원인 분석을 찾아내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고 조사가 기존의 사고 방식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진 사고 조사 기법을 도입을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이런 사고 조사 기법들을 활용하게 되면 뭐 휴먼 에러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뭐 제도적인 측면,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양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근본에 군에서도 이런 사고조사 관련된 사고조사 기법을 도입하게 된다라면 사고조사 관련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군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군내 이제 사고를 이제 재발 방지도 해야 되겠고 얘기 들어보니까 민간의 어떤 사고조사 기법 우리 군이 도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의원님. 군 안전사고는 이제 전투력하고 직결되고요. 또 소중한 생명과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데 군이 조금 더 이렇게 도입하면 좋을 만한 어떤 보완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네. 근본에 제정된 그 국방안전훈령에 대부분의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우리가 안전 조치를 하는데 세 가지의 큰 조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조치입니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조치하는 것이죠. 뭐가 잘 안 돌아가면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조치가 있고요. 그 두 번째가 관리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위험성 평가라든지 우리가 안전관리 체계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관리적인 조치, 뭐 교육도 거기 들어가죠. 네. 근데 세 번째 조치가 뭔가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데 이것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겁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예. 사실은 또 이 군에서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데 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관들이 뭐 최고로 한 2년 동안 근무하고 또 가버리고 이렇게 사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떤 문화의 정착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안전 문화를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네.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안전기업으로 유명한 듀퐁사에서 만든 상호 의존적인 안전 문화 체계라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 네. 이 상호 의존 잘못 해석하면 내가 할 것을 다른 사람들 미룬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를 잘 못해서 위험 요인을 식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네네. 그 위험 요인을 찾아준다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이 상호 의존적인 안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안전 문화를 우리가 국방부에서 좀 도입을 해서 좀 장기적이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뿌리내리도록 노력하면 네. 지금 앞에서 언급한
기술적인 것과 관리적인 조치와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해주신 기술적인 또 관리적인 이런 부분 앞에서 언급이 많이 되었고요. 세 번째로 아주 강조해 주셨던 문화적인 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또 더욱 중요성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휘관이 뭐 2년 단위로 바뀌지만 국방부는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국방부에서 이런 안전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중심을 잡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우리 안전 문화가 결국은 우리 안전 사고 예방에 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방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상호 의존적 안전문화 정착. 요거 정말 노력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호 의존적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부상조. 서로 내 일뿐만 아니라 옆 사람의 네. 일도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도우는 이런 문화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안전사고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우리 국방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근무 자세 네.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상호의존적 이렇게 안전 문화를 만드는 데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국방안전훈련 제정에 따른 네 번째 개선 사항인데요. 군 고유 영역에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우리 국방 개그맨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전쟁이 나면은 음. 전투 현장에서 싸우다가 사람이 많이 죽을까요? 아니면 그 이외의 요인으로 많이 죽을까요? 아니 전쟁 때 많이 싸우다가 순직하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사고의 한 56%가 어떻게 보면 싸우다 죽은 사람이 아니고요. 안전사고 내지는 후방에서 비전투 손실, 전투하지 않으면서 죽는 퍼센테이지고요. 나머지 43%가 이제 적과 이렇게 교전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고요. 한 1% 정도는 아군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오인해가지고 오인 사격으로 이렇게 이런 통계가 있고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기준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베트남전은 오히려 베트남전이나 또 이제 걸프전에서는 비전투 손실이 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투 현장에서는 총으로 이렇게 교전을 하다 죽는 사고보다 안전사고가 더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이제 안전사고가 더욱 앞으로 현대전으로 점차 발전됨에 따라서 왜 중요한지 또 더 관심을 왜 가져야 네.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시사점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말씀드려왔던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군의 전투력을 높이는 척경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사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훈령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번째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 기자님도 한 말씀 할 거 예, 예. 있어요? 제가 전쟁터에 전공 기자로 그러니까. 예,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지휘관들이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대가 떨어져 있으니까 대부분 화상 회의 기반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비전투 손실. 전날 어떤 사고가 나서 전투가 안 했는데 병력이 뭐 어떻게 손실이 됐는지. 전투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굉장히 네.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원님께 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군의 특성 또 고유 영역을 이렇게 기반한 안전관리 기반 체계 어떻게 보시고 역시 또 보완할 점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또 배워야 될 건 배워야 그렇지. 됩니다. 그죠? 이번에 그 국방안전훈련 제정을 하면서 미군의 훈령을 정말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떤 게 좋은 건지 벤치마케팅 할 거 있는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아까 우리 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미군들은 이 안전을 전투 준비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은 전투 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각종 그 소요도 우리가 평소에 활동하는 데서 뽑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전투 활동을 하는데 어떤 안전 소요가 필요한가
그걸 먼저 뽑고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교육훈련 시킬 것인가, 그 부대 관리도 적용시키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조금 이제 우리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자문을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국방부가 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산업 안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거기다가 네. 우리가 실제 전투에 나가서 임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그런 소요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빨리 찾아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걸 가장 잘 반영한 데가 미군인데요. 네. 미군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국제적인 표준, ISO 표준이라고 있습니다. 네. 표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미군들은 계획은 상급부대에서 수립하지만 네. 이 안전의 시행은 철저하게 예하부대에 맡깁니다. 이게 자율성이죠. 네. 이 안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입니다. 그 부대 지휘관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또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의 자율성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세밀하게 보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은 전투 준비다. 그리고 지금 미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벤치마킹할 게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요. 국방부가 지금 하고 있는 국방안전훈련 제정에 따른 어떤 꼼꼼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국방안전훈련 이 기반을 바탕으로 한 국방안전관리 체계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바람 또 조언 부탁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부장님 해주시겠습니까? 예. 근본 국방 분야 안전관리를 위한 국방안전훈련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예. 이게 아마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써 있는 어떤 초석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전관리 활동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제일 말단 하위 네. 부대에서 잘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실천을 잘해라 이런 말씀을 예, 그런 겁니다. 드렸습니다. 네, 오 의원님. 네. 네.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사항만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조급성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네. 그 안전의 조급성이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국방 훈련도 만들었다, 조직도 만들었다. 네. 근데 왜 사고는 계속 나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훈련 만들고 조직 만들어서 계속 시행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휘관들이 그런 조급성을 버리고 주어진 체계대로 아까 시행력 말씀하셨지만 네. 시행력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안전도 지휘관 또 리더의 몫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야전 부대에 가서 지휘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지휘관의 안전 수준을 그 부대의 안전 수준이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휘관의 안전 수준만큼 부대의 안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휘관들이 이런 안전 리더십을 가지고 지휘관들이 먼저 알고 또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안전 이제 훈련도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 훈련을 또 시행력을 가속화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 의원님께서 정말 새로운 용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안전 리더십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네, 국장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국방 안전과 관련해서 기대와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셔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국방부 다 계획이 있겠죠?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 5개년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이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우리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리더십, 요것을 이제 그 시행 계획에 이제 들어있는 예를 들자면은 지휘관 교육, 그러니까 지휘관이 나가기 전에 받는 보수 교육이죠. 그 교육 네. 과정에 안전관리 과목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은
안전의식이 훨씬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전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하고 세부 시행 계획에 포함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노력이 이제 병행이 되다 보면은 점차 발전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예. 또한 이제 이 안전훈련과 연계되어 있는 많은 규정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제 정비를 해야지 혼선이 없고 또 이제 일목요연하게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중점 과제 중에 하나가 안전훈련과 연계된 관련된 법과 규정을 좀 새롭게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큰 축에서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착실하게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도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할 사항들을 잘 정비해서 그야말로 우리 안전관리가 우리 군 전투력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국방 안전관리 구축, 이거 시대적 소명이다. 그리고 국방 안전훈련 제정 거듭 환영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를 기반으로 군 내에 그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그리고 두 분 계속해서 애써주시고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더 안전한 군대, 튼튼한 국방을 기대하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책임 국방을 실현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그런데 이걸 대체 어떻게 구현할 예정인 거죠? 국방 포커스! 궁금하면 채널